하나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를 올려드리기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행복지수를 올려주고 또 정신적 멘토가 되어주실 국민주치의, 이 시대 최고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시영 박사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지만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참 많은 책을 내셨습니다. 정신건강과 자기개발, 자녀교육 등 총 60여 권의 책을 내셨는데 국민의사로도 불리고 계시죠. 특히 실체가 없다고 하는 화병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정신의학 용어로 만드셨는데 네.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정신과 공부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는 화병 같은 환자가 없어요. 그게 진단명도 없고 이제 한국이 처음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 화병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화병이 왜 걸릴까?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구박받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게 이제 화가 나서 막 그 화병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소화를 시키고 이야기를 잘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만 화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말 못하는 며느리의 심경을 제가 이제 화병이라 그래서 제가 보고를 했는데 요즘 이게 거꾸로 돼요. 요즘은 또 며느리가 아니고 시어머님이 또 화병이 걸리고. 그렇다면 화병이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다 외국에서는 이제 표현 문화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는 미국 같은 나라에는 그리고 그렇게 뭐 화병이 걸릴 정도로 소갈이 끙끙 앓지는 않거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화병이 걸릴 수가 없죠. 그렇게 뭐 그런 환자를 미국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병이라고 올렸는데 영어로도 번역도 못하는 거예요. 화병. 야, 그런 게 어디서? 그걸 설명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할 수 없다. 이거는 화병이라고 그냥 올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학사전에는 한국 이름으로 된 진단명이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나면 물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 이제 서울대학에서 보고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화병 이제 제가 보고한 것이 이 2가지가 한국 이름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병, 화병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뇌과학에 또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연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네. 어디 계신가요? 홍천에 있습니다. 홍천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거기는 멀지도 않으면서 역시 홍천이니까 아주 산골 같은 이런 분위기고요. 거기 들어가면 뭐 완전히 모든 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히어컨도 없고 뭐 휴대폰도 물론 안 터지지 않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다 좋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이자 또 뇌과학자로 활동하시다 이런 마을을 운영하시게 됐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한 40 중반에 테니스를 하다가 허리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의사라는 놈이 네 몸 관리 하나 잘못해가지고 수술도 받고 약도 받고 편하게 지내겠다. 안 돼. 너는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은금은금 기어서 나왔습니다. 퇴원을 해버렸어요. 그때 생각에는 이게 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종합병원의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환자들이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게 모두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병들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지 예방을 좀 해야 되겠다. 병원에 오기 전에 병이 안 걸리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리고 힐리안 섬마을도 예방센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아무런 의료 시설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만 어떻게든지 고쳐서 우리가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나한테는 큰 계기가 그 내 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건강과 행복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행복 그러는데 정말 행복이 뭐냐?
이제 행복의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할 때 우리가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느냐.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행복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오늘 강의 벌써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세로토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를 세로토닌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왜 지금 세로토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로토닌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고 그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건강도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식사 습관 조절 잘해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는 아무런 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세로토닌을 뭘로 만드느냐?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막상 세로토닌 이야기는 되게 처음 들어보시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오늘은 행복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 저 때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동 서울역이 저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거짓말처럼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욕을 제가 전쟁 때 뉴욕을 처음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본 뉴욕이나 지난해 본 뉴욕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국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정말 많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요즘 저런 거리는 어쩌다 텔레비전이나 볼 수 있지 정말 실제로 없잖아요. 서울에 저런 골목 못 보셨죠?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길이지만 저렇게 많이 바뀌어서 정말 거짓말같이 우리가 참 50년대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때 태어났나 참 모두 50년 아직 안 태어났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의 폐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 세계 1위가 많습니다. 저 왼편만 1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는 이제 다소 부침이 있고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지만 그래도 왼편은 여러 가지 반도체라도 이런 게 아주 뭐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른편 저것도 문제입니다. 저것만 왼편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른편에 자살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세로토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를 세로토닌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왜 지금 세로토닌인가. 생뚱맞게 처음 들은 이야기를 왜 세로토닌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살게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정 뭐 덜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는 3만 달러의 턱걸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중진국에서는 선진국입니다. 우리 아직 선진국은 못 됐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더 올라가야 된다. 이만하면 되는데도 불러가고. 여러분 우리 산에 올라가면은 뭐 어중간에 올라갔으면은 꼭 꼭대기에다 안 올라간다고 해도 경찰이 잡아갑니까? 뭐 우리는 뭐 길을 두고 올라가요. 여러분 요 근처 정말 주말에 한번 가보십시오. 길을 두고 마치 이게 등산은 저는 항상 명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조용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주 막 마라톤 하듯이 아주 경쟁하듯이 이제 막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가서는 야호 그리고 과음을 몇 번 지르고 또 내려올 때는 그냥 막 뛰어내려오고, 이거는 등산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건 등산이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산에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갈 준비도 해야죠.
등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우리는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고속 비행을 했죠. 그렇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정말 남들이 깜짝 놀랄 발전을 이루었는데도 이제는 뭐 성장률이 뭐 2%다, 3%다, 요즘 2%도 안 된다 하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자, 이러니까 이제는 정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까 기질내가 이야기했죠. 뭐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 더. 이걸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도파민 심리라 그러기도 하고 또 심리학에서는 more psychology라고 합니다. more and more. 더 크고 더 신나고 더 좋은 거 더 새 거. 이게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죠. 그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불평,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싸움도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공격적이고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참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참 대단히 복잡합니다. 지금 행복지수나 삶의 질은 거의 바닥권입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GNP가 여러분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는요. 국민의 70%가 나는 중산층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GNP가 4,4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3만 달러니까 뭐 6배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게 잘 살게 된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 삶의 질은 오히려 바닥입니다. 중산층인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중산층이라는 생각합니다. 아, 큰일 나네. 여기도 한 사람도 없는데. 저도 강연을 물어보면 뭐 내가 세금쟁이도 아닌데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자기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바닥일 수가 없죠. 뭐 귀족 같은 생활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생각하면요. 우리 어릴 적에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하는 시절이죠. 요즘 뭐 옛날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가령 우리 세대는 정말 커피 한 잔도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처럼 행복을 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없으면 불명이지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냉장고 문 열면 없는 게 없잖아요. 뭐 가득가득 차더라고 어느 집이고 없이. 예. 그게 당연한 건데 없으면 이제 불만이에요. 이게 오늘의 한국 사람의 사회 심리입니다. 제가 세로토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쪽 왼편에 우울증이라든가 또 강박증, 중독, 자살, 뭐 이 식욕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정신과에 찾아가면은 정신과에서는 SSRI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예. 저는 요즘 세계 학회를 못 갑니다. 창피해서. 자살 그러면 코리아야. 이 2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1등을 하니까 항상. 지난 13년 동안 계속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 뭐가 왜 그런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한국 사람이 세계 자살률이 1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겁니다.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막 자살하게. 이게 정말 참 어제도 여러분 43명이 성공적인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뒤에는요. 이 자살 예비sek이 50명이 있습니다. 50명의 사람들이 죽을까 말까. 그러다가 한 용감한 사람이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43명이 아니고 꼬박이 50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이웃들이 죽을까 말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뭐 정신과 의사니까 더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한강 다리에다가 전부 생명의 전화를 제가 다 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생명보험협회에서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장을 한 10년을 했어요.
그 자살 못하게 거기다 전부 생명기를 많이 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탁 뛰어내고 내리니까 추우니까 그러지. 막 긴급 전화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바로 전화가 있으니까 생명의 전화를 여러분들 혹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24시간을 정말 친절한 사람이 여러분의 고민에 답변을 해줍니다. 그 시스템이 다 돼요. 이제 전국에도 유명한 다리에는 다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 꼭 유명한 다리에서도 빠져요. 또 교환 빠지는 걸 몰라.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세로토닌을 쓰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SSRI가. 이게 처음에는요 프로자익이라는 상품명으로 나왔는데 이 약이 세계에서 의사들이 처방한 약으로서는 제일 많은 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저런 우울증이나 도박 중독이나 식이장애라든가 이런 문제로 가면 정신과 의사들이 SSRI라는 약을 처방하는데 저것만 먹으면은 우울증으로 그렇게 많은 자살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질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지멋대로라는 버릇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이게. 요걸 하루 3번 19, 30분에 한 달만 먹으십시오. 네. 그러면 사흘을 못 갑니다. 그러면 하루 먹다가 이틀 먹다가 그만 내버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집집마다 약이 한 보따리입니다. 어디 먹는 줄 몰라, 이게. 끝까지 다 먹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힐리안스 선마을을 물었는데 제가 왜 그거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제가 그냥 강연을 하니까 듣질 않아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걸 뭐. 그래서 저기에 이제 한 이틀 좀 완전히 가다 놓고 세뇌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하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스스로 뉘우쳐야 돼요. 의사가 하락한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꼭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저걸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입만 커지 돈이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저걸 만들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귀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500번 설명을 했습니다. 저 만드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증축하고 지금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맙거든. 이제는 사람들이 아하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저런 여러 가지 사회의 병리가 일어납니다. 요즘은 정말 너무 두려워 진짜 무서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여러분도 밤길 가다 뒤에 남자가 따라오면 괜히 무섭죠. 네. 저도 그런데 여자분들이 다 하죠. 뭐. 저도 그럴 때는 괜히 어디 가게로 들어간다가 그래요. 뒤에 따라오면 무서워요. 진짜 애들이요. 어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뭐 묻지마 살인도 있죠. 또 뭐 자동차 보복 운전 도대체 이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싸운다고 집에 불은 왜 냅니까 도대체요. 요즘 갖고 영감이 왜 불을 질러가면 부부 싸움 끝에 그렇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하고 저 화가 나면 뭐 여자들 친정에 가면 되잖아요. 남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불을 질려고 나는 그럴 때는 가초를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2번 가초를 했습니다. 죽이다가 많을 때 죽이겠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뇌과학적으로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로토닌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고 그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힐링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힐링이라는 게 뭐냐? 힐링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힐링이죠. 네. 그럴 때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힐링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절로 힐링이 됩니다. 산에 가면 절로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예, 절에 스님들은 뭐 도도 닦고 절도 하라고 그래서 그러지도 하지만 산에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왜? 산은 자연은 세로토닌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 인심이 참 좋아져요.
여기서는 뭐 그저 한 분, 두 분가 아웅다웅 하다가도 산에 가면 정말 뭐 누가 다친 사람 보면 자기 다친 걸 뒷전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도시락도 갈라먹기도 하고 굉장히 인심이 좋아지잖아요. 사실은요. 왜? 산에는 이게 세로토닌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행복 물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본능 물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로토닌의 기능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아까 공격적인 욕구라든가 또 밥 먹고 싶은 것도 이게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 조절이 안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그렇죠, 애들 키워보니까. 예, 감정 조절이 안 돼. 좀 참을 땐 참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을 줄 모릅니다. 화나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뭐 학교도 안 가고 뭐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조절이 안 되고, 이 왜 조절이 안 되냐?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세로토닌이 충분하면은 조절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조절을 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들떠다 공부가 안 되잖아요. 또 너무 가라앉아서 우울증에 걸렸다. 이래도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조절이 잘 돼서 이 감정의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지 이게 이제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명 공부 호르몬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가 잘 될 때는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은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에게는요, 이걸 우리가 미인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굉장한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 좀 축 늘어져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 중력을 백업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렇게 미인들은 반드시 자세가 반듯하잖아요. 그 얼굴에 보면 항상 생기가 우울증 환자들 평안하죠.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도 진단이 붙습니다. 그렇지 정말 미인들은 항상 자세가 반듯하고 얼굴 표정이 정말 생기 발랄합니다. 그래 미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인 호르몬이다, 그런 말하고, 또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면 아픈 것도 덜 합니다. 아픈 것도, 여러분 아플 때도 내가 참 기도를 드린다거나 그래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픈 것이 한결 덜 합니다. 이것도 이제 세로토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로토닌의 5대 기능을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뇌신경 세포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리라 하는 명령이 저 위에 신경에서 그 다음 신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그 다음 신경으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때리라 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은 여기서 뇌신경에서 때리라 하는 명령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신경과 신경절 사이를 우리가 시냅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작은 주머니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가령 내가 불안하다. 여러분들이 입시 발표를 오러 갑니다. 내가 불안하죠? 그럴 때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세로토닌이 아니고 불안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 불안 물질이 나와서 그 다음 신경절에 떨어지면은 이제 온 몸에 불안 반응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저 소포에 들어있는 물질이 달라요. 내가 공격적일 때는 아까 놀라드레날린이라는 공격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행복할 때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 그랬죠. 저기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자, 여러분, 내가 한 30여 가지, 뭐 50여 가지라 그랬지만 실제로 평소에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호르몬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드레날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거는 공격성 호르몬. 의사들이 NA 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이게 내가 화가 날 때는 놀라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때는 없죠. 이거는 가령 내가 강도가 뒤에 따라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합니까? 그러면 내가 달아나거나 싸우거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게 이게 비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는 사람 운전도 못해 겁이 나가지고 운전대 안전도 못하고. 그러나 이게 너무 많은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도 막 화가 나가지고 잿더리 집어던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예요. 공격성이고. 그게 우리는 굉장히 격정적이기 때문에 저 노르아드레날린이 발동을 잘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성의 결점이에요. 아까 뭐 화가 나서 정말 이 보복 운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오른편에 한번 보시면은 도파민 엔돌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것은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나와가지고 엔돌핀 이야기를 몇 시간을 했어요. 네. 그들이 전 국민이 엔돌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왜? 이거 우리 한국 사람 기질에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박사가 한 골 넣을 때 되면 막 온 동네가 나 집이 꺼져가면 겁나 막 와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엔돌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구 박사가 다 좋았는데 엔돌핀은 중독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엔돌핀은 엔도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핀은 몰핀입니다. 이게 우리 내부에 있는 몰핀이 아편이에요. 아편. 이게 굉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경마장에 가서 내 말이 1등 들어갔습니다. 우와 신난다.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죠? 그게 엔돌핀입니다. 근데 그거 한 판 더 가다가 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제일 왼편에 혹은 안 그러면 막 신나면 막 좋다고 또 늘거나 굉장히 격정적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중간에는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은 한마디로 제가 아까 조절한다 그랬죠. 이쪽에 공격성 또 이쪽에 너무 펄펄 뛰는 거 흥분 지나치는 흥분 이거를 조절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을 그럼 어떻게 잘 분비가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세로토닌은 여기 보시면은 요 뇌관이라고 목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 뒤를 너무 세게 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목 뒤를 세게 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씹고 먹고 달리기 하고 심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복싱 선수도 여기 못 치게 하잖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 급소입니다. 자, 저기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게 다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잘 나오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아까 SSRI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안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리듬 운동인데 리듬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걷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엄청 걸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 블락을 걷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사마리아는 차가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살 때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딸기밭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웬 떡이냐. 이거 딸기를 따먹고 집에 좀 가져오면 되는데 아프리카는 더우니까 생물을 바로 상해버립니다. 이게 싸우지를 못해요. 그게 점심 먹고 집에 좀 쉬었다가 제덕거리도 구하러 또 나가야 돼요. 이게 출근하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걷는 게 그렇게 귀찮은데 원래는 걷는 게 즐겁도록 유전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걷는 게 귀찮고 싫었다면 인류는 멸종을 했을 거예요. 걷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래 걷는 것이 즐겁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저 비탈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 산에 가도 그렇잖아요. 비탈길을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숨이 가빠집니다.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 좀 산을 오르 다녔지만 요즘은 산을 오르 다니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단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그렇게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오르 다니면 되는데 여러분은 계단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여러분 지하철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 에스컬레이터 앞에 긴 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단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계단을 걷고 가셔야 된다. 그러냐면 이게 주차는 항상 멀리 하고 그래 걸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보고도 이 사람들 계단을 만들어놨네 여기다가.
함께 보세요. 주차는 멀리. 야, 이거 어째 그래. 그 다음에 보고도, 계단을 보고도, 계단아, 반갑다. 오케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도 계단 타령을 하니까 도시철도에서 저 천호동 5호선에 가면 세로토닌 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걸어 다니라는 겁니다. 제발 좀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을 걷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단을 걸으시면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보면은 이 성적인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약한 게 한국 사람입니다. 성만족이 제일 낮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막 이 정말 이 내일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이 가련한 중소기업 사장 술을 한잔 마시고 밤 1시, 2시에 집에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샤워를 합니다. 아이고, 저기 올 줄은 누구 죽이려고 착하노. 마누라가 샤워하면 겁이 덜컥 나는 남자들이. 이래서 너무 우리가 공격적이고 너무 우리 하루 생활이 너무 지난 반석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도 요즘 오죽하고 정부에서 야, 일 좀 그만해라. 정부에서 법을 주고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한편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집 본능입니다. 서로 안고 우리가 참 이 친구들하고는 어깨동무도 하고 애들하고 손잡고 걷고 애인하고 포옹하고 이게 좀 스킨십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족합니다. 요즘 싱글족이 그렇게 많아요. 싱글족이 뭐 500만인가 600만이 그렇대요. 뭐 혼밥이라고 그래서 영원하고 밥을 먹는 줄 알았어. 혼자 밥 먹는다고 혼밥이라고 그래. 예. 시집 다 가셨죠?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애기도 한 3년 낳았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요즘부터 우리가 인구 절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걱정이 정말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제 건강도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식사 습관 조절 잘해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는 아무런 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 사회도 세로토닌이 만든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드럼 클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230개 학교에 북을 사줍니다. 15개씩을.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시합도 하고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6천 명쯤이 북을 치고 있습니다. 이 북을 치면 리드미카라는 운동이니까 이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참 된 시집을 살았잖아요. 화병에 걸리게 돼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던 것은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따뜻미질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게 전부 다 돌이켜질도 하고, 이게 전부 리드미카라는 운동을 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걷는 겁니다. 그게 전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운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국군에도 만들어줬습니다. 한 20개가 있습니다. 국군 드럼 클럽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요즘 이제 외국에도 생겼습니다. 영국에도 얼마 전에 에드워드 왕자가 와서 이게 너무 좋다. 영국에도 만들었어요. 귀족학교 드럼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건강 사회도 이 세로토닌이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그 세로토닌을 뭘로 만드느냐?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저런 것들이 많아요. 우유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육가공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뜨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라 그러잖아요. 왜? 거기는 트립토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잠이 올 때는 뜨뜻한 우유를 마시라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은 충분합니다. 재료는 충분하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저 트립토판이 일단은 우리가 먹으면은 혈관을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뇌 속에는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BBB라는 막이 있습니다. 이걸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트립토판이 그냥 못 들어가요. 반드시 포도당으로 코팅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아가씨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포도당 단거리 먹지를 않아요. 또 물 많이 먹는 사람도 있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 세로토닌이 부족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도 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바뀌려면은 제가 아까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리듬 운동.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걷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듬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킨십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태양입니다. 태양.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커튼을 엽니다. 그 왜 여느냐? 커튼을 열어야지 햇빛이 들어와야지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세로토닌은 자는 동안은 조용합니다. 자는 동안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됩니다. 자는 동안에 그 옆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손가체에서 오른편에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저게 많아야지 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저녁늦게 이 한강변을 걷는다거나 혹은 또 저 운동장에 저녁 시간에 걷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서 잠을 잘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도 다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은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감사하면서 이빨을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감사를 주는 사람도 그렇고 감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교도요 전부 감사오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보면 남아미탑을 부처님에게 감사하라. 종교도 다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게 뭐냐?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평화와 행복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감사의 종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저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그리고 햇빛을 너무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젊은 여자들은 햇빛 가면 당연히 얼굴이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한번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만져보면서 얼마나 매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햇빛은요 백인들이 뉴질랜드에 가니까 거기 가면 자외선이 뻥 뚫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황인종은 자외선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외선 공포를 지나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괜히 기분이 침울하고 그렇죠. 아주 감상적으로 되는 그 이유 왜냐하면 가벼운 우울증입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햇빛을 여러분 정말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신선한 태양을 받으며 한 2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바이타민 D라든가 여러분 골다공증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세로토닌이 절로 펑펑 쏟아진다. 그걸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요, 나라의 품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국격이요. 여러분 참 우리는 부끄럽지만 일본과 한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국격이 너무나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100원을 받으면 미제 일제는 149원을 받고 독일제는 156원을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국격이 그렇습니다. 야, 한국 사람이, 지금 맨날 저렇게 시끄럽고 질서도 안 지키고 저렇게 뭐 우리가 데모를 했다 그러면 길을 막고
길을 막는 대보로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자기 이익 때문에 남의 이익을 다 받고 서울 시내가 완전히 모두 시내가 이거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모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아, 저게 뭐 옳게 하나 만들겠나? 여러분, 국격과 그 나라의 제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품격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국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고 하면 좀 차분해야 됩니다. 너무 시끄럽고 공격적이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국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인 공부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건강과 행복을 지킨다. 이게 이제 제가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하는 소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너무 흥분했는데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연의학 그러면 좀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름 그대로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절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 설사가 난다, 여러분들은 열이 40도 나고 막 설사가 쫙쫙 나는 거는 자연 치유력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삼중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죽음의 오중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가 생활 습관에 잘못돼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